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문화 관광을 강의하는 오이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잘 버텨왔기를 내가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에 유념하면서 코로나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문화 관광은 지난 2년 동안은 중동아시아로 학교에서 하는 어떤 스페셜 프로그램식으로 해서 과목 이름을 바뀌었는데 교재는 똑같이 썼고 내용은 조금 좀 변경을 했지만 다시 이제 back to normal 예전처럼 들어와서 해외 문화 관광의 내용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수업은 섹션 1, 2로 되어서 수강생이 굉장히 많은 건데 이번에는 주간 한 반, 야간은 옛날 그대로 한 반. 그래서 주간은 60명, 야간은 70명. 오히려 야간은 많아야 한 2, 30명이었는데 이번에 주간보다 더 많은 숫자가 신청이 되어서 주간 학생 수보다 좀 많아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해외 문화 관광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 수업에서 하는 이 개설이 안 되어도 해외 문화, 글로벌 문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전공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해외 문화 관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피부를 느끼거나 경험을 직접 하거나 또 재미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오랫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기서 배운 지식들이 이제 간간히 아마 다시 소환을 하게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잊어먹지도 않고 그래서 이 과목은 하는 게 좋고 지금 또 글로벌 시대에 아무리 코로나가 있지만 글로벌화된 어떤 이 트렌드는 계속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습과 문화, 습관, 이런 언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거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 해외에서 와서 사는 이주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2세들도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해외 문화권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안에서 앞으로 살게 되고 내 세대보다 여러분의 세대는 아무로 그런 것이 더 이제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신청을 우선 잘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많은 지식과 사례와 간접적인 경험을 배우고 같이 이게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학기는 좀 지난번하고 틀리게 특히 여러분들의 평가 항목에서 대폭 수정을 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강의 계획서를 놓고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2학기 강의 계획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컴퓨터를 내가 찍었기 때문에 화면이 아주 100% 아주 클리어하지는 않다고 봐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한계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길 바래요. 여기에 무슨 핵심 역량 본 과목의 연관성 이거 그냥 읽어보면 알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관습, 예절, 언어 등을 포함한 이것보다도 문화, 이제 어떤 음식도 돼 있고 예절,
그다음에 관광, 그 행동,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 교육의 목표는 이제 국제 교류에 필요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터득해서 국제적인 사람으로서 교양을 쌓는데 기여한다. 그 주로 강의를 주로 합니다. 난 사실은 그 토론이나 프로젝트를 하는데 온라인 수업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토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아쉽고 학생들의 반응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거를 지난 학기 온라인 강의하면서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질 이 평가가 나오는데 봅시다. 자, 이 수업 진행은 내가 강의 위주로 하고 뭐 주제 발표에 따라 학생들 토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강의 계획서를 온라인의 상황에서 바꾸지 않은 거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 발표 및 토론은 없습니다. 예. 그 영상물 수업 같은 경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내 수업 시간에 짧은 것들은 이 동영상 안에 내가 포함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엑스트라로 어떤 거는 40분짜리 보는 것도 있는데 그 CD로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 보여줬는데 이게 CD가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CD를 켜놓고 이거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 요즘에 CD 넣는 컴퓨터 거의 없지 않아요. 그지? 예, 그래서 이게 파일로 다운이 된 게 아니라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그 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떤 파일로 된 거를 업로드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75분이면은 내가 뭐 한 30분 정도로 하고 나머지 15분이나 20분짜리는 그 비디오 보는 걸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수업 시간을 좀 이렇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오익근 정정서 2015년 요걸 백선 출판사가 개정판입니다. 그 개정판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벌 컬처 앤 투리즘 요번 개정판이고 뭐 조금 인기가 있다고 출판사에서 얘기해서 내자 그랬는데 지금 또 그 다음 판을 또 하자는 또 얘기가 있어서 사실 2년 전에 했는데 내가 실행을 안 했습니다. 요게 개정판이고 이 연도가 아마 2015년이 아니고 이게 뭐 잘못 쓴 것 같아. 이게 2015년이 아니고 2019년 2019년이에요. 이 개정판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꿔지지가 않네. 2019년 백산출판사 개정판입니다. 2019년. 자, 이 학습평가는 자, 이게 이제 예전하고 확 바꾼 게 예전에는 출석은 10점. 근데 이거 20%로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그 5개의 범위에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4개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하는 것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전에 10%에서 지금은 20% 그렇게 했고 중간 시험도 50% 보통 40%를 지금까지 내가 한 20년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간 시험을 50%로 늘렸어요. 왜냐면 다른 과제 같은 것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귀말 퀴즈가 20점인데 말하자면 이 퀴즈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기말고사와 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나는 정기시험, 기말시험을 안 봅니다. 지금까지 기말시험을 안 본 지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중간시험의 비중하고 과제가 아주 컸었는데 지금은 중간시험 50점, 과제 제로, 기말 퀴즈는
10점에서 내가 20점으로 올렸어요. 요거는 이 수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적는 게 요거요. 그러니까 한 10개 적는 거겠죠. 20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 컨셉이었나 하는 키워드는 그냥 단어만 쓰면 돼요.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학생들이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당부했는데도 꼭 그렇게 풀어 써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키워드만 쓰라고 그러는데 쓰면 되는 그 10개. 그 다음에 영어 퀴즈는 10점입니다. 이거는 기말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한번 볼 수도 있고 영어 퀴즈는 뭐냐? 내가 그 여기에서 지금까지 거의 한 15년 이상을 내가 뭐 여기서 25년 있지만 한 20년 됐죠. 15년이 아니라 그 CNN.com의 트래블 섹션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관광 홍보를 가르쳤을 때는 관광 홍보에 관련된 내용. 이거는 해외 문화 관광이면 해외 문화와 관광이 겹치는 그런 기사를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학기는 갑자기 온라인으로 하는 바람에 이 영어로 하는 것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뺐다가 중간고사 이후에 한 10주 차 그때부터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갔어요. 특강 자료로 계속 하다가 들어가서 영어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불편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쭉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마지막 학기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영어 퀴즈 점수는 변화가 없는데 그 CNN에서 나오는 내가 소개시켜준 그 단어, 문장 뭐 이런 거를 퀴즈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은 영어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언어기 때문에 좀 영어에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억지로 마지막 물가에 끌고 와서 좀 이 물을 좀 마시게 하는 물 먹이는 게 아니고 물을 마시게 하는 영어라는 물을 마시게 하려고 이게 내가 한 거예요. 이거는 뭐 갑자기 내가 이걸 하니까 학생들한테도 영어 실력을 키우는 뭐 크게 키우지는 않겠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스스로 나 혼자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CNN.com도 있지만 관광 홍보 같은 경우에는 CNN.com에서도 자료가 많지만 해외 문화 관광은 CNN.com의 트래블 섹션에서 그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뭐 주로 있지만 그래도 뭐 관광 홍보하고 틀려서 그런 내용이 많이 안 나와. 그럴 경우에는 내가 뭐 어디로 가냐면 뉴욕 타임즈 이 인터넷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월스트리트 저널 뭐 비즈니스 관련된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 찾아서 그 주에 어떤 타픽에 맞는 내 강의 타픽에 유사한 접근한 그런 내용의 기사를 픽업해서 썸머리를 여러분한테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통 한 7, 8분 정도 시작을 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온 걸로 그냥 1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도 뭐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죠.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그날 우리가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수업이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찾든 뭐 수요일 날 아침에 찾든 아니면 그 전날 찾아서 여러분들 배워주니까 나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나도 몰라요. 어떤 영어를 가르치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이런 것은 나로서는 상당히 도전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사이트 들어가자마자 내가 원하는 게 탁 기사가 뜨는 게 아니고 서치를 어떤 때는 뭐 30분 해보고 1시간 하고 2시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나로서는 시간적인 부담이지만 지금까지 해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영어 실력도 늘고 단어 실력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편지 쓰거나 뭐 이제 뭐 저 서울에서 뭐 영어 방송을 출연할 때가 몇 번 있는데 그때 CNN.com에서 알았던 그 영어 단어가 탁 튀어나오거나 문장이 그 나오고 그래서 나도 이거 나한테 참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뭐 생각해보고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은 이 수업을 들어하기 바라요. 괜히 그 내 수업 듣다가 울렁증 걸려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코로나도 있는데 그 사전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영어 퀴즈는 기말에 볼 수도 있고 중간에 볼 수도 있다고 내가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기말 시험이 없다는 거. 근데 이 첫날 이 온라인 강의를 안 든 사람 학생은 꼭 학기 말에 기말 시험 일정이 언제냐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학생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다. 왜냐면 이 수업을 분명히 안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 강조를 한 번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번 정도 최소한 기말 시험 없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도 한두 명은 꼭 기말 시험 날짜가 안 나왔으니 알려달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출석 20점, 중간 50점, 기말 퀴즈 20점, 영어 퀴즈 10점. 그러니까 우리는 기말 시험이 없으니까 기말 시험 기간 전에 기말 퀴즈로 끝내니까 거기서 수업이 끝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그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이러면 질문할 때는 나한테 카톡으로 어떻게 헤드폰 번호 알아가지고 카톡이나 문자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학습 지도 시스템에서 있을 테니까 하고 그래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을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은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 더 늘려달라고 계속 연락이 한 일주일 이상 계속 왔는데 여러 학생들한테 나한테 이메일도 많이 오고 근데 내가 딱 이걸 한 이유가 너무나 많으면 학생들에 대해서 내가 이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 시험을 채점하든가 퀴즈를 한다든가 이럴 때 너무 많으면 나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과제를 과감하게 없앤 거예요. 지금까지 과제가 한 20점 정도 됐거든요. 학생들의 프로젝트. 근데 이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거는 좀 어렵고 나중에 채점하다 보면 이게 또 그렇고 뭐 온라인 수업이라서 뭐 내가 더 수고를 하면 뭐 학생들이 여기 60명인데 뭐 80명 들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이 60명 뭐 80명 넘어온 거는 내가 거의 가르친 적이 없어요. 1997년도 8년도에 현대사회 여가 거의 한 300명 가르친 적은 있어요. 저 대명동 시절에. 그게 아주 어려웠던 내가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들 지도나 강의할 때. 그래서 그게 남아 있어서 내가 오픈은 안 하지만 일단은 그 영어 울렁증 있는 학생들 나가라 그랬으니까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또 멋모르고 들어오겠죠. 자,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의 수업 교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동영상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를 내가 업로드를 합니다. 그 파워포인트도 그 교재 자료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영어 그 중요한 단어 내가 여러분들 보여준 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 수업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면 그 이 관련된 주제에 따라서 이번에 해외 문화 관광이다. 그러면 뭐 코로나가 또 이번에 이슈가 되잖아요. 코로나하고 관광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어떻게 나라권에 대해서 나왔나.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어떤 기사, 그죠? 신문 기사, 그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같이 올려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내가 신문을 그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한 4개를 보고 집에서는 신문을 2개를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통해서 어떤 신문에 상관없이 쭉 네이버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은 학생들한테 소개해 줄 만한 그 어떤 그 컨텐츠다, 그런 거를 내가 픽업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거는 한국 기사는 그날 그 봤기 때문에 업데이트 된 게 상당히 많고 나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고, 기존에 내가 한 대여섯 개는 방학 동안에 아, 이 내용 참 좋다. 그래서 해외 문화 관광 시간에 소개해 줘야지 하고 내가 세이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날짜가 좀 그 이 아웃데이트 된 거겠죠. 그러나 그날 아니면 하루 길어야 한 3, 4일 전 지난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데 그날 나온 거 그날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가 오늘 들어가면 오늘 나온 거보다도 어떤 때는 한 달 전에 나온 게 갑자기 또 튀어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죠.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쪽에는 내가 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것도 뭐 CNN이나 뉴욕타임즈도 그나마 최신 거죠, 그것도. 자, 그런 파워포인트 내용, 그 다음에 한국 기사, 100% 나는 건 아니에요. 한국 기사는. 파워포인트는 저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그 수업할 때 그 사이트에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영어 CNN은 늘 올리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된 기사 이런 거는 올릴 때가 많은데 매일 올리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업의 보조 자료로 그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길면은 예를 들어서 한 7, 8분 이상이면은 이 안에다가 내 촬영하는 동영상을 넣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별도로 빼가지고 여러분들 읽어보라. 한번 시청해봐라. 그래서 그것도 첨부 파일로 올려놓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대략적으로 실러버스에 대한 그 설명이 되고 특히 평가라든가 강의 진행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주간, 야간 상관없이 똑같이 학습 평가는 똑같습니다. 다만 숫자가 틀릴 뿐이고, 예전에 주간, 야간을 하실 때 주간 학생들이 많아서 프로젝트를 주간만 하고 야간은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간도 프로젝트 안 하고 야간도 프로젝트를 안 해요. 왜냐면 이게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이게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는 예전과 틀리게 과제는 없앴고 그 대신에 출석을 높이고 중간 시험 배점도 높이고 기말 퀴즈 배점을 높였다. 이것이 지난번 수업하고의 그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재는 글로벌 문화와 관광이라는 이 교재는 저 학교 서점에 아마 해놨겠죠. 거기서 수강하는 숫자에 따라서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